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가짜 지문 찾기 51번입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할 수 있다 했는데 X죠. 없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나무 밑에 취직되어 있는 사람이죠. 나무 밑에 취직되어 있는 사람이 개업을 하게 되면 상도위에 어긋나겠죠. 따라서 소속 공인중개사가 개업을 하려면 그만두고 개업을 해야 되겠죠. 그만두면 이미 소속 공인중개사가 아니죠. 그래서 소속 공인중개사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시험에 3번 넘게 출제됐고요. 자, 다음은 52번 법인의 등록 기준인데요. 우리 암기 프린트 3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트는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인의 등록 기준이 시험에 아주 자주 출제되고 있는데 이렇게 법인에게만 특별히 등록 기준을 정해서 규제를 하는 이유는 외국 대형 법인이 우리나라 진출을 해서 우리나라 개인 중개업소와 무한 자유 경쟁을 하면 우리나라 개인 중개업소가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골목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에서는 그 취지는 출제되지 않고 법조문에 있는 결론만 나옵니다. 시행령 13조에 있습니다. 자,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이어야 합니다. 상법상 회사는 주식회사, 한명, 합자,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주식회사로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X입니다. 상법상 회사이면 되기 때문에 한명회사나 합장회사라도 상관없습니다. 반드시 주식회사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협동조합의 경우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이 될 수 없습니다.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의 규정은 입법 예고되기는 삭제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볼 때까지 삭제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들은 계속 지켜봐야 되겠죠. 삭제 안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남목에 보면 법제 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시험에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X로 출제됐습니다. 중개업 외에도 법제 14조에 규정하고 있는 6가지 업무는 해도 되죠? 6가지 업무는 우리 암기 프린터에는 24번에 있습니다. 상가주택 임대관리, 부동산의 개발, 이용, 거래에 관한 상담,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를 대상으로 경영정보, 경영기법 제공, 주택상가 분양대행, 그 다음에 용역 알선, 경공매 매수 신청 내리 6개는 할 수 있습니다.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하면 X입니다. 다목에 보면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합니다.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물의 사무소를 확보해야 됩니다. 가설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은 안 됩니다. 다만 사용승인, 사용검사를 받았으나 아직 건축물 대장이 기재되지 않았다면,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게 아니라 사용권만 확보하면 됩니다. 반드시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고 하면 건물주 아니면 개업할 수 없겠죠. 남의 건물에 개업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5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교부해야 된다. X네요. 등록 처분 통지는 7일 이내고요. 교부는 보정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교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부가 X입니다. 등록 처분 통지가 7일 이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 신청 시 자격증 사본 제출하지 않습니다. 암기 프린트 51번에 보면은
동그라미 1번에 있죠. 자격증 4번 제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자격증 언제 취득했는지 다 뜹니다. 55번 등록 신청 시 보정 설정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암기 프린터 56번에 동그라미 1번에 있는데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에 보정 설정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만 분사무소 설치 신고 시 또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 시에는 미리 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56번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등록 신청 시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하는 공정서류나 증명서류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다음은 5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3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소 사용권을 확보해야 된다 했는데 중개사무소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면적 제한은 없고요. 건축물 내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무소이면 됩니다. 물론 사용 승인, 사용검사 받았다면 건축물 내장에 기재되기 전에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역농협의 경우 보정 설정 금액은 2천만 원 이상인데 자본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수법인의 경우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본금 얼마이든지 상관없습니다. 특수법인인 지역농협이나 산업단지 관리기관이나 지역산림조합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같은 특수법인은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우리 암기 프린터 3번 맨 위에 동그라미 까만 별표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9번 지역농협은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했는데 X입니다. 지역농협은 등록 기준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자격증 없어도 되고요. 실무교육 안 받아도 됩니다.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특수법인의 경우. 60번입니다. 지역농협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특수법인은 책임자 요건도 적용하지 않는다. 암기 프린터 3번 메뉴에 특수법인은 등록기준 분사무소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그러나 특수법인도 원칙적으로 등록해야 되고요. 특별법에서 공인중개사법 제9조를 배제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 안 해도 되고요. 자, 그리고 특수법인도 인장 등록은 해야 되고 보정 설정은 해야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60번 이게 화면에 다 보이네요. 지역농협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X입니다. 공인중개사 아니라도 됩니다. 등록 기준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